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거리 두기에다가 국가 간의 이동이 통제되면서 경기가 엄청난 속도로 침체되었는데, 이 각국 정부는 이렇게 경기가 곤두박질 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유동성, 즉 돈을 풀어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고 지원금이라든가 실업보조금 등을 주면서 방어를 했었죠. 그 후유증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단 이틀 만에 파산했다는 뉴스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무리 지방은행이지만 미국 은행 순위 16위인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채권을 매각하고 신주를 발행한다고 고지를 한 지 단 48시간 만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뱅크런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뱅크런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은행에서 내 돈을 인출하려면 은행으로 직접 달려가야 해서 뱅크런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모바일을 통해서도 인출이 가능하다 보니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인출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그만큼 파산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단 이틀 만에 은행이 파산하는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은행이 부실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파산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인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고 돈이 엄청나게 풀렸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겠죠. 요즘 물가 인상 다들 실감하시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국가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하게 되고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가계나 기업이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면 버티다 못해 결국 부도가 나게 되고 대출을 해준 은행도 연쇄적으로 파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도 큰 사건인데 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부도인데요. 크레딧 스위스는 2008년 전 세계 금융 시스템 붕괴의 시발점이 되었던 그 리만 브라더스 은행보다 훨씬 더 큰 은행입니다. 156년의 역사를 가진 스위스 2위 은행이고 글로벌 은행인데요. 이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이 어마어마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2008년보다 더 심각하게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런 큰 사건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1,000억 달러가 넘는 유동성을 투입하면서 스위스 1위 은행인 UBS에게 강제로 크레딧 스위스 은행을 인수하도록 압력을 넣고 빠르게 방어를 했기 때문에 매각으로 잘 넘어갔지만, 만약에 그냥 뒀더라면 2008년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리만 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했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에 저는 시티은행이라는 글로벌 1위 금융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50달러 이상 하던 주식이 1달러 밑으로 떨어졌었고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다는 그런 흉흉한 소문이 떠돌았었습니다. 제가 그 전해에 세일즈 실적이 좋아서 포상으로 시티 주식을 스탁옵션으로 2만 불,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 받았었는데, 금융위기 당시 그 2천만 원의 주식 가치가 5만 원 밑으로 내려가서 충격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대형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줄도산을 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서 월스트리트 금융기관에 근무하던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이런 아이브리그 출신의 고학력 금융 전문가들의 엄청난 숫자가 실업자가 되었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때의 여파로 그 후 10년 이상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크레딧 스위스의 부도 소식이 얼마나 심각한지 예상하시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그때처럼 은행에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맨하테크를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여러분께서 경제 뉴스를 매일 보신다면 이런 위기가 실감이 좀 되실 겁니다. 지금 독일의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 역시 부도 위험에 주가가 폭락했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살얼음판입니다. 이런 사태는 다 연쇄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여파로 인한 금융 불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시장에 풀려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도산의 위기 앞에서 불안한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요즘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오픈 AI라고 하는 기업의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인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2주 전인 3월 14일에는 챗 GPT보다 정확성과 창의성 그리고 안정성 면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된 GPT-4가 공개가 되었죠. 저는 GPT-4는 유료 버전이라 아직 사용을 못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특별히 관심이 가는 인공지능 챗봇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인 3월 17일에 공개된 코파일럿이라는 인공지능인데요. 이 코파일럿은 부조종사라는 뜻이죠. 이 코파일럿이라는 AI는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프로그램에다가 GPT-4를 탑재해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AI 인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코파일럿의 공개가 아이폰 발표 때보다 더 큰 혁명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앞으로 엄청난 생산성의 혁신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AI 인턴은 요즘 MZ세대처럼 눈을 치켜뜨고 말대답을 한다거나 업무 시간에 에어팟을 꽂고 있지도 않고요. 월 10,0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내가 원할 때 고용과 해고가 가능하면서 진짜 미친 생산성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전통적인 개념의 업무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나델라의 발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 코파일럿을 활용하게 되면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명령만 주면 내 컴퓨터 폴더 안에 이미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전문가 수준의 PPT를 단 몇 초 만에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메일도 작성해서 보내주고 블로그 글도 다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놀라운 것은 엑셀인데요. 제가 엑셀을 많이 사용해서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갔는데 기초 데이터를 보면서 answers your question. It creates a simple model. 내용과 이 분석을 해주고 요약을 해줄 뿐만 아니라 매출 판매율 같은 것을 시각화해서 깔끔하게 그래프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컨설팅 회사에서나 할 수 있을 법한 미래 예측 성장률 프로젝션 모델을 만드는 정도의 수준까지도 몇 초 만에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코파일럿을 잘 쓰냐 못 쓰냐의 차이로 업무 효율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코파일럿 하나가 웬만한 팀원 몇 명보다 더 나은 생산성을 기업에 갖다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MS사의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업무에서 해방되거나 직장 그 자체를 잃거나입니다. 이제 3년 안에 사무직 노동자 절반 이상은 해고될 수도 있겠다. 이 기술을 익히지 못하면 진짜 굶어 죽기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술이 발전하고 AI 덕분에 생산성은 높아지겠지만 반면에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거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자와 활용할 수 없는 보통 사람들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면서 그들의 경제력의 차이 또한 더 커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에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공부해서 이 챗 GPT도 배우고 코파일럿도 배우면 그걸로 젊은 친구들과 경쟁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물론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서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면 결국 도태되고 실패하고 되고 맙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인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현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인식체계를 벗어난 새로운 사고방식이나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과거에 형성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피라미드 다단계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시장을 흐려놓았던 적이 있었죠.
아직도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의 유통 구조를 이전의 그런 불법 다단계나 피라미드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귀를 닫아버리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다면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3, 40년 전 생물 시간에 우리의 세포막이 맨질맨질한 토마토 껍질 같은 상태라고 배웠던 것을 절대적으로 맞다고 믿는 그러한 패러다임에 갇혀서 과학의 발달로 세포에 선모가 있다. 그리고 그 선모의 기능을 연구해서 노벨 생리의학상도 받은 물질이 바로 글리코 영양소라고 하는 것이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면 정보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최근까지 약 28년간 직장 생활을 했던 워킹맘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티은행이라는 외국계 은행에서 18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머리가 하얗게 셀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은행을 그만두고 외국계 미용기기 회사와 국내 중소 화장품 회사를 거치면서 약 28년간 일을 하다가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메나테크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오랫동안 해서인지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와 강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 아이는 영어로 인한 스트레스를 좀 안 받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가 어릴 때 조기 유학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교육 시스템이 좋다는 싱가포르의 보딩스쿨로 유학을 보냈고 싱가포르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나서 대학은 뉴욕 맨하탄에 있는 파슨스라고 하는 미술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작년에 졸업을 해서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 국내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때문에 오랫동안 주말 부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뿐인 딸까지 유학을 보내고 나니까 완전 일 중독으로 몇 년을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당시에 다니던 회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회사였는데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해서 들어오면 다시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미국 본사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할 때도 많았었는데 밤낮으로 잠도 잘 못 자고 일에 묻혀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건강이 많이 상했는데 병원에서 질병으로 딱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건강 관리를 소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종합검진을 하고 나서 결과를 보니 다른 것도 안 좋았지만 간 수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간 경화가 의심스러울 정도니까 정밀 진단을 해보라는 말을 듣고 엄청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제가 담석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인가 해서 곧바로 담낭 제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면서 술도 안 마시는데 지방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는 30대부터 한 번도 정상 범위에 든 적이 없을 정도로 늘 높았거든요. 나중에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밀가루나 단 음식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저처럼 지방간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전혀 운동도 안 하다가 그 후로는 열심히 간에 좋다는 영양제도 챙겨 먹고 걷기 운동이나 계단 오르기, 등산을 가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년기가 찾아오고 살이 점점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굶어도 보고 다이어트를 해봐도 살은 잘 안 빠지고 몸은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지 아프고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메나테크를 소개받아서 이양선 약사님의 건강 강의를 들었는데 내 몸이 만성염증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강의를 듣고 저에게 딱 꽂힌 단어가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단어가 꽂혔는지 생각해보면 제가 평소에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치흔설이라는 단어였어요. 치흔설은 이빨 자국이 난 혀를 말하는데 제가 항상 거울을 보면 혀 주변에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아의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무 이를 앙다물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궁금해 했었거든요. 약사님의 강의에서 치흔설은 부종 상태이다.
이런 내용이 귀에 확 와닿았고 제 혈액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검색하면서 해석을 해봤더니 제가 만성염증 상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만성염증이 계속 방치되면 결국 암이 될 수도 있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나면서 클린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혈액검사 수치는 제가 클린을 하기 전 수치인데 H가 아주 많죠. 그런데 한 달 정도 메나테크 제품으로 클린을 했더니 클린 후에 다시 혈액검사를 했었어요. 담낭 제거 수술 후에 운동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었지만 내려오지 않던 간 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내려왔고 30대 후반부터 10년 이상 줄곧 비정상이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도 모두 정상 범위로 내려온 거예요. 한 달 만에 이렇게 정상으로 내려오는 건 약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이 커서 그랬는지 한 달 동안 제가 제대로 지켜서 클린을 했었습니다. 클린을 하기 전에 이랬던 제가 클린을 하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메나테크의 제품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글리코 영양소가 어떻게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MBA, 메나테크 비즈니스 아카데미라는 기본 교육 과정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 유명한 저자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으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의 21세기형 비즈니스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해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을 만들어야 하는데 네트워크 사업은 리스크가 없이 이미 만들어진 검증된 시스템에 올라타는 일이며 메나테크의 시스템은 이미 많은 분들이 거쳐가면서 성공을 검증한 틀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의 우화라는 책을 읽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8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은 물통에 물을 나르는 일과 같이 언제라도 일을 그만두게 되면 더 이상 수입이 발생하지 않지만 파이프라인을 깔게 되면 그러니까 자산을 구축하는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수입이 끊임없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나테크 사업은 바로 파이프라인을 까는 것처럼 인적 네트워크로 자산을 구축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물통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물통의 물은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이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패러다임을 바꾸니까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기존의 제 생각을 완전히 깨는 그런 얘기들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MBA 과정을 듣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는데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거의 20대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셔서 60대까지 버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70대 중반이나 80대가 되기 전에 돌아가시는 일이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30이 넘어도 취직하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기간이 너무 길어졌죠. 그래서 청년 실업률은 증가했고 또 돈을 버는 시기도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년이 짧아져서 돈 버는 시기가 과거에 비해 아주 짧아졌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 집도 마련해야 되죠. 자녀 양육도 해야죠. 교육해야죠. 또 우리 아이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요.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도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돈 쓰는 시기는 엄청 길어진 거예요. 2015년인가 타임즈에서 발표를 했는데 평균 수명이 계속 길어져서 그 해 태어난 아이가 142세까지 살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불안정하고 연금이라든지 퇴직금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은 시기입니다. 요즘은 친구들을 만나면 거의 빠지지 않는 공통의 화제가 건강입니다. 가끔 친구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나는 먹고 싶은 거 다 실컷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70이면 깔끔하게 죽을 거다. 이렇게요. 제가 그랬어요. 재수 없으면 너 120살까지 살지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오래 안 살 거라고 합니다.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만큼 비참한 것도 없습니다. 아프지 않고 원하는 나이까지 살다가 죽는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과거에는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오래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네나텍이 만나기 전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모를 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뭔가 실패한 사람들이 직장도 자영업도 마땅히 선택할 것이 없을 때 선택하는 마지막 단계의 사업이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알아보게 되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개념은 소비가 매출이 되고 매출이 소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소비가 소득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은 자산을 구축하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내가 먼저 소비를 하고 내 소비를 전달하면서 전달 받았던 사람들이 소비하는 그 인적 네트워크가 결국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나의 자산으로 작용된다는 걸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회사의 비용을 줄여서 회사는 싼 값으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직거래 유통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결국 소비자가 회사 대신 광고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익은 언제 생기느냐? 이 사업은 내가 물건을 빼서 이 물건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판매 방식이 아니라 결국 나의 경험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그 경험을 전달받은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회사에 직접 제품을 구매할 때 그때 수익이 나에게 들어오는 방식이라는 것도 알게 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할 일이 없어 선택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꾸고 제대로 알아본 결과 엄청난 기회가 있고 무한대로 성공 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8년까지 6년 동안 미국에서 새롭게 100만 장자가 된 사람들 50만 명의 직업을 분류해 보았더니 3위는 금융주식 종사자인데 전체의 약 10%에 해당했고요. 그리고 2위는 부동산 관계자였는데요. 전통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종의 관계자들이 2, 3위에 랭크되어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위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라는 것이었어요. 약 10만 명인 20%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거가 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돈을 버는 대다수의 부자들이 유통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회사에서 영업부서에서도 일을 해봤고 화장품을 유통하는 무역도 해봐서 유통의 흐름에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생산자가 제품을 만들면 총판, 대리점, 소매점이라는 복잡한 중간 유통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대표적인 유통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대형 할인 매장이라든지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 유통의 플랫폼이 계속 변화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방식의 유통을 가장 많이 활용하냐면 예전처럼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직접 가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편하게 오늘 구매하면 바로 다음날 오는 그런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런데 새로운 유통 방식, 더 진화된 유통의 최정점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직접 만져보거나 체험을 해보고 살 수 없거든요.
그러면 구매를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구매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 써본 거,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후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참조해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소비자가 결국 유통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기서 발전을 합니다.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광고를 하지 않고요. 내가 먼저 체험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함으로써 유통이 흘러가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그러면 유통의 주체가 누구냐면 대형 할인 매장이나 인터넷 홈쇼핑과 같은 기업이 아니라 유통에 참여하는 회원들, 소비자들이 유통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통으로 흐르는 마진을 소비자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규모는 제가 알았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 2019년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저와 같은 소비자가 전달해서 유통이 되는 이 사업의 총 매출액이 연간 5조 2천억 원이 넘었고요. 그리고 국내법상으로는 이들에게 주는 수당이 매출의 35%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35%라는 이 수당이 약 1조 8천억 원 정도가 되는 엄청난 규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점점점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실제로 이 구조에서 어떤 분들은 10만 원, 어떤 분들은 100만 원, 또 어떤 분들은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가져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메나테크 사업은 내가 먼저 써보고 나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데 기존에 내가 썼던 제품을 메나테크로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매월 25만 원 정도 자동 결제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받는 혜택이 36만 원 정도입니다. 내가 다른 데서 사서 쓰던 제품을 메나테크로 브랜드 체인지만 해도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비자 회원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현명한 소비를 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전달해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소비가 매출이 되고 매출이 소득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수익을 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내가 먼저 25만 원의 제품을 구매하고 MBA 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제품이나 나의 좋아진 경험을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면서 그들이 브랜드를 바꿔 쓸 수 있도록 전달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로부터 만들어진 소비가 총 125만 원이 되고 이 매출은 나에게 2만 원의 소득으로 오게 됩니다. 이 소득은 사실 작은 금액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메나테크의 제품이 좋아서 애용을 하게 되면 이 평생토록 소비를 하는 한 계속 저에게 들어오는 소득이 되는 거죠. 마켓컬리나 오아시스가 너무 좋아서 나의 친구, 가족에게 소개를 하면 단 한 번 1인당 5천 원만 나오고 그들이 평생 마켓컬리를 이용하면서 아무리 많은 소비를 해도 저한테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보너스는 하나도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존에 내가 노동으로 벌었던 거는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소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과 친구는 나와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전달해보고 싶다고 해서 MBA 과정을 권유하게 되었고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일어나게 되고요. 친구에게도 마찬가지로 MBA를 권했더니 친구의 지인들에게 전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 가족 그룹에서 약 25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나게 되고 또 나를 포함한 모든 나머지 그룹에서 총 15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을 때 나로 인해 만들어진 매출은 총 400만 원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나에게는 플러스 마이너스 30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브랜드 체인지에서 먹었던 25만 원은 이제부터 무료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계속적으로 MBA가 복제가 되고 또 제품 체험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제품이 계속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가족 그룹에서 약 900만 원의 매출이 그리고 나를 포함한 친구 그룹에서 약 600만 원의 매출이 나왔을 때 나로부터 만들어진 소비는 약 1,500만 원. 그래서 나에게는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의 수당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100만 원의 수당을 벌었던 것처럼 가족과 그리고 친구에게도 똑같이 100만 원의 수당을 벌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또 내가 200만 원을 벌었던 것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계속 도와주면 저는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성장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요. 저는 이렇게 똑같이 진행을 해서 현재는 PD라는 직급에 와 있습니다. 이 일은 인쇄 수익처럼 그리고 연금 소득처럼 계속적으로 내가 전달한 사람들의 소비에 의해서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매달 들어오는 수익이다라는 걸 인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소득은 상속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바로 이 메나텍 사업입니다. 저는 지금 PD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브론즈 PD라고 하는 억대 연봉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PD를 도전하고 계신 분들은 억대 연봉이라고 하면 그날이 올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하면 과연 억대 연봉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시스템 속에서 스폰서와 파트너와 함께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또 이 사업은 정말 큰 비즈니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업 외에 또 다른 소득원으로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신다면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가장 손쉽고 빠르게 소득을 만들고 성장할 수 있는 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아이템을 선택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메나테크는 지금 보여드리는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사업자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월 5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낮은 소득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의 타 네트워크 회사와는 보상 체계가 다릅니다. 소비자보다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그리고 빠르게 월 100만 원이라는 인쇄 소득을 만들기 좋은 최고의 보상 구조를 가지고 있고 능력이 뛰어난 소수의 상위 직급자가 대부분의 소득을 독식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평범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중간 직급자들이 골고루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 플랜입니다. 이전 슬라이드를 직관적으로 보이게 바꾼 자료인데요. 90%가 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간 100만 원이 안 되는 보상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의 그 보상 구조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과 우리 메나텍의 보상 구조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상위 1%가 전체 수당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과는 다르게 우리 메나테크는 상위 1%의 직급자들이 전체 소득의 약 40% 정도만 받는 구조로 중간 직급자와 초기 사업자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메나테크를 만나서 클린을 하고 살을 뺀 다음 친한 친구에게 저의 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글리코 영양소를 전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가 제품을 먹고 클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7, 8년 전부터 이상하게 엄지손가락의 손톱이 울퉁불퉁하게 자라서 늘 손톱을 감추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메나테크를 전달받고 클린을 하는 동안 이 울퉁불퉁하던 엄지손톱이 아래에서부터 매끄럽게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신기하다고 새 손톱이 자라는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주기적으로 좀 찍어보자고 제안을 했고 그 후 5개월 동안 이 친구는 손톱을 주기적으로 관찰하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손톱으로 가는 미세 혈관이 막혔던 것 같은데 영양이 제대로 가지를 못하니까 울퉁불퉁 고르지 않게 자라던 손톱이 클린을 하면서 필요한 영양소가 잘 공급되니 자연 치유력이 세포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5개월 10일 만에 늘 감추고 다니던 손톱이 이렇게 새 손톱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 뒤로부터 메나테크의 매니아가 되어서 퍼스널 케어 제품뿐만 아니라 화장품까지 모두 브랜드 체인지하게 되었고 MBA를 권해서 기본 교육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손톱을 보여주고 자신의 경험을 전하게 되면서 그 친구의 친한 언니가 희귀 혈액암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글리코 영양소를 먹어보도록 권하게 됩니다.
그 언니는 지금 6개월째 꾸준히 제품을 섭취하면서 몸이 점점 건강해지게 되면서 매일 사우나에서 만나는 70대 어르신께 글리코를 전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늘 지쳐있고 잠을 못 자던 이 언니가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해 보이니까 이 어르신께서 궁금해하면서 물어보셨고 그분께 언니의 경험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업의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제품이 탁월하기 때문에 꾸준히 드신 분들은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효과를 보시면 주변 분들께 전달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글로벌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보상 여행을 발리로 다녀왔는데요. 저는 은행을 18년 정도 다녔고 세일즈를 했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인센티브 여행을 많이 다녀봤고 남편을 따라서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10년 이상 전 세계 30여 개 국가를 다녀본 것 같아요. 그런데 발리는 한 번도 못 가봐서 2019년도에 가족 여행으로 발리를 다녀왔는데요. 여행을 계획하면서 호텔도 검색해야 했고 비행기, 이동수단, 마사지샵, 식당 등등 엄청나게 검색해보고 어레인지하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친절하고 럭셔리한 리조트가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호텔이었는데 이번에 GIP로 발리를 가게 되면서 바로 그 리조트를 다시 가게 된 거예요. 그동안 다녔던 보상 여행은 여행지에 가면 남편이랑 둘이만 다니든가 가끔 딸이 같이 갔을 때는 딸이랑 셋이서 돌아다니지 팀에서 같이 간 분들하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렇지는 않게 되거든요. 밥 먹을 때 잠시 같이 얘기하고 또 사진 찍고 대부분은 남편이랑 둘이서나 시간을 보내는데 메나텍 보상 여행은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과 함께 여행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메나파티 디너도 너무 훌륭했고 하나부터 10까지 귀하게 대접받는 기분으로 일정 내내 웃음이 끊어지지 않고 어린아이로 돌아간 심정으로 즐겁게 놀고 왔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다른 파트너분들과 그분들의 가족과 꼭 함께 GIP를 같이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다른 보상 여행과 달랐던 점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보상 여행에서는 다른 동료들과 같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메나테크 보상 여행은 꼭 파트너들과 같이 오면 너무너무 재밌겠다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여행이었어요. 작년에 스텝업 캠프에 갔을 때 기억이 나는데 처음으로 간 메나테크 여행이라 참 어색하고 낯설더라고요. 운동회도 하고 미션으로 사진 찍어 올리고 메나클럽이라고 해서 7080 댄스 타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참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직장을 다닐 때도 워크숍이나 1박 2일 이런 행사에 가면 어릴 때와는 달리 40대 이후부터는 뒷방 늙은이가 돼서 뒤에서 조용히 자리나 지키고 젊은 친구들 노는 거 박수나 치고 구경이나 하지 제가 나서서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뒤에 그냥 앉아서 박수나 치기 마련인데 메나테크는 최고 탑리더 스폰서님부터 나이를 불문하고 다들 너무나 열정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면서 시키는 거 다 하고 뛰고 소리치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엔 정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참여하자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으니까 그게 또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이 문화에 익숙해지고 오히려 쭈뼛쭈뼛 거리는 게 더 어색해지는 이렇게 사람이 점점 변화하게 되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서 좋은 일들이 더 많아지고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붙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자신감과 함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보람 있는 것은 제품을 드신 분들이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건강해지면서 우울감에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바닥이던 분들이 밝고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자신감도 점점 올라가는 변화를 느끼고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 것이었어요. 메나테크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메나테크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저 보상 플랜만 가지고
우리가 너희보다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다고 말로만 주장하는 그런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과는 클래스가 다른 품격이 있습니다. 물론 보상 플랜도 타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쉽고 빠르게 일정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것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자료만 보더라도 충분히 보상 플랜의 탁월성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와 나눔, 품격이 바로 메나테크의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메나텍 사업은 내가 누군가를 딛고 올라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성공을 도와야 나도 성공할 수 있는 진정한 윈윈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 보람이 있는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사업에 도전하셨다가 실패하고 실망해서 다시는 네트워크라면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러면서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불법 다단계나 피라미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네트워크이고 아이템도 좋고 안정된 회사를 찾아 선택을 했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회사도 좋고 아이템도 좋고 보상도 좋은데 왜 나쁜 경험을 갖게 되었을까?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시스템과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혼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고 지렛대를 이용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관계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각자가 리더십을 기르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킬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HMD 그룹은 메나테크에서 전 세계 가장 빠르게 최고의 직급을 성취하신 3스타 PPD 직급의 탑리더 대표님들께서 만든 시스템을 오랫동안 검증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완성해 놓은 최고의 시스템, 최고의 팀워크라고 자부합니다. 검증된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배우고 복제한다면 절대 실패할 리가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왜 메나테크를 선택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메나테크를 만나 건강의 자유, 재정의 자유,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관계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고 함께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